한미 양국이 지난 16일 미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3차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EDSCG 회의 후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에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미는 핵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체계, 우주 사이버 등 모든 군사적 분야의 능력을 동원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6일 폴란드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폴란드 군비청이 30억 달러 규모의 FA-50 수출 이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내 기업들이 폴란드에 수출하기로 한 K2 전차, K9 자주포 등 3종 무기 체계의 이행 계약 체결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 결과를 오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양국의 외교 국방 당국은 핵정책 법령 채택 등 북한이 핵 사용과 관련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의 억제 태세 강화를 위해 양국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양국의 차관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미국은 그러면서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진전된 비핵 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 공격을 기도한다면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겁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실시한 F-35A 전투기의 연합훈련과 곧 있을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의 영내 전개 등 미국의 전략 자산을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전개하고 운영되도록 한미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사일 대응 역량과 우주와 사이버 영역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정부는 이번 논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매년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내년 전반기에 실무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를 마친 신범철 차관은 미국 사이버 사령부를 방문해 한미연합 사이버 작전 수행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신 차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해킹, 자금 탈취 등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언급하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양국의 사이버 사령부가 지난달 사이버 작전 분야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양해 각서를 체결한 만큼 북한이 해킹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탈취하거나 질서를 흐트리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하기 위한 대응 작전에 전력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폴란드 군비청과 FA-50 전투기 48대에 대한 수출 이행 계약을 체결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FA-50 총괄 계약상 명시된 모든 물량의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 폴란드와 30억 달러 규모의 FA-50 전투기 48대에 대한 수출 이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FA-50 전투기 수출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계약으로 정부의 강력한 방산 수출 드라이브와 국내 방산업체들의 협상 노력으로 이룬 결실입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은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 방산 전시회 참여 등을 통해 국내 장비를 지속 홍보하고 폴란드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해왔습니다. 특히 블랙이글스 특수비행팀은 지난 7월 폴란드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에 참가해 초음속 고난도 공중고개 등을 선보이며 우수성을 직접 증명했습니다. 정부와 업체는 이번 FA-50 수출 이후 무기체계를 운용 유지하는 단계에서도 양국 간 높은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공군은 폴란드 공군을 대상으로 운용 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등 양국 공군 간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현지의 FA-50 종합정비가 가능한 센터와 국제 비행훈련학교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앞으로 10조 원에 달하는 산업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전투기 생산과 연관된 산업의 고용 창출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전시 항공유 보급은 원활한 항공작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공군 육공수송전대가 육군을 비롯해 민관경과 힘을 합쳐 합동유류 인수훈련을 펼쳤습니다. 정비영 기자입니다. 공군 장병의 수신호에 따라 유류 탱크를 실은 트럭이 유류 공장 안으로 진입합니다. 공군 육공수송전대가 민간업체로부터 트럭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을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지금부터 6548 차량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 동원 표지 부착 상태 확인!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세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장병들은 파란 깃발을 들어 검사한 부분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보고합니다. 전시에 각 우리 전투 비행단 쪽으로 이제 유류를 수송을 해야 되는데 장거리 가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브레이크 개통부터 해가지고 방향 지시등이라든지 그런 등화 개통 같은 거, 그다음에 우천 시에 이제 뭐 사용할 수 있는 윈도우 모터 같은 거 검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검사 항목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을 부대가 인수하고 곧이어 유류 인수가 이뤄집니다. 유류 인수는 서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유류의 양과 종류 등이 적힌 서류에 운전자가 서명한 뒤 항공유 주유를 위해 유류 출하장으로 이동합니다. 전투기에 사용되는 JP8 항공유가 빈 탱크를 채웁니다. 이 유류 탱크에 32,000리터의 항공유가 들어있습니다. FA-50 전투기는 5대, KF-16 전투기는 3대를 운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같은 시간 유조 화차에 실린 유류 탱크에도 항공유가 주유됩니다. 이날 울산에 동원된 유조 트럭 4대와 유조 화차 8대엔 수십 대의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는 양이 실렸습니다. 전시 신속하고 정확한 유류 인수와 수송 절차를 숙달하고 검증하기 위해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유관 기관들과 협동해 다양한 수송 수단으로 소요 부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항공유를 적재적소에 보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2022 민관군경 합동 유류 인수 훈련에 투입된 육군 장병들은 유류 훈련이 이뤄지는 동안 주변 경계를 담당했으며 경찰관들은 대량의 항공유가 비행단까지 안전하게 운반되도록 호송 업무를 맡았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완벽한 유류 수송과 보급 능력을 갖추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에 매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정비영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온라인으로 진행해온 해양수산 취업 박람회가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박람회엔 다양한 해양수산 기관과 기업들이 참가해 인재 채용에 나섰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군이 전역 장병들과 구직자들의 해양수산 분야 진출 확대와 폭넓은 구직 기회 제공을 위해 부산 백스코에서 해양수산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바다의 꿈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기업체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해군 장병들은 해군에서 경험을 가지고 바다에 필요한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젊은 인재들이 많은 취업 기회를 갖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바다가 일자리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올해 취업 박람회는 해양수산부와 IBK 기업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주최 관계자들이 현장을 둘러보며 행사장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90여 개의 해양수산기관과 기업이 참가한 박람회엔 해양 관련 대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을 포함해 구직자 2천여 명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박람회는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는 일자리 정보관, 공공기관과 협회 등 구인기관의 채용 상담이 진행되는 채용상담관, 1대1 채용 면접이 진행되는 기업 채용관과 토크 콘서트를 하는 특강 설명회관, AI 취업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부대 행사관으로 구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해군도 해군 홍보관을 운영했습니다. 진해 부산 지역 모병관이 직접 해군 장교, 부사관, 병 모집에 대해 설명하고 전역 예정 장병들을 위한 전직과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직자들을 도왔습니다. 해군은 상담은 물론 해군을 대표하는 다양한 함정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VR 기반의 체험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VR을 착용하면 헬기를 타고 함정에 내려 세종대왕함부터 소넌이람까지 해상 사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취업 박람회는 참가자들에게 해양수산 분야의 다양한 취업 정보와 채용 기회를 제공하고 확보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저같이
해운업계에 진출을 하고 싶은 전역 예정 장병들이 저희가 알지 못했던 해양 업계들의 어떤 기업들을 보면서 전역을 하게 되더라도 좋은 자리에 내가 가고 싶은 직장을 얻어서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군은 앞으로 해양수산 분야에 관심 있는 전역 장병과 구직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전직과 취업, 우수 인재 획득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김다현입니다. 우리 군 최고의 태권 용사를 가리는 국방부 장관기 태권도 대회가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각 군의 이름을 걸고 출전한 대표 선수단은 갈고 닦은 실력을 견주며 수사불패의 정신을 선보였습니다. 뜨거웠던 대회 현장을 배창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권도복과 청홍색 혹을 입은 각 군 대표 선수단이 팔각 경기장에 들어서자 응원석에서 박수와 함성이 쏟아집니다. 경기 전 기선 제압을 위해 서로를 마주한 채 기합 소리를 내지르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입니다. 이어 각 군의 명예와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시작됩니다. 내려찍기, 뻗어올리기, 앞뒤 옆차기 등 다양한 발기술을 선보입니다. 돌기차기와 돌려차기 등 고난도 기술은 보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거친 몸싸움도 마다치 않습니다. 대결은 말 그대로 막상막하, 자강도천입니다. 심판의 손짓 하나에 환호와 탄식이 맞물립니다. 비디오 판도 끝에 선수단과 코치진, 응원단 모두의 희비가 교차합니다. 이번 대회부터는 남자 품새 단체전과 여자 겨루기 개인전이 시범 경기로 채택돼 대회가 더욱더 풍성해졌습니다. 대회 첫 도전장을 내민 여군들은 우승을 거머쥐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신감 넘치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첫 출전하게 되었는데 부대의 명예를 걸고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습니다. 실제 전하사는 매서운 기세와 화려한 몸놀림으로 여군부 마이너스 49kg급 1위에 올랐습니다. 경기만큼이나 치열했던 응원전도 경기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안 되면 대결아, 건배래! 준비하라, 준비하라, 화이팅! 우리 지상작전사령부는 이번 태권도 대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전동진 사령관님 예하 지작사 전 장병이 한 마음으로 우승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 화이팅! 지난 17일 막을 내린 대회에서는 해군, 육군 특수전사령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종합순위 1, 2, 3위를 차지하며 각 군의 이름을 드높였습니다. 최우수 선수상의 영예는 해군 7전단 윤석준 일병이 안았습니다. 경기장에서 흘린 장병들의 땀방울은 우리 군과 우리 민족의 기상이 서린 전통무예 태권도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 지난 16일 6.25 전사자 유해 발굴 과정에서 발굴된 중국군 유해 88구가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금주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유해 전달에 앞서 인천시 소재의 중국군 유해 임시안치소에서 발굴된 중국군 유해 88구에 대한 유해 입관식이 열렸습니다.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창정거 중국 퇴역군인 사무부 부부장의 주관하에 열린 입관식에서는 발굴된 유해와 유품들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정성스레 입관됐습니다. 다음 날인 16일 인천공항에서 한국군이 중국군에게 유해를 전달합니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독위원회 관계자, 그리고 한국과 중국 대표가 참석한 제9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 중국 국기로 고이 덮인 유해가 중국군 수송기에 놓이고 70여 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국제법과 인도주의 정신을 존중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중국군 유해 인도식을 열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931구의 중국군 유해를 송환했습니다. 이번에 인도한 유해 88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 군의 유해 발굴 과정에서 발굴됐습니다. 그중 51구는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 고지에서 발굴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상호 존중과 공동의 이익 달성을 위해 다양한 협력 활동을 함께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이금주입니다.
제5회 대한민국 방위사업전이 올해로 10년째를 맞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화돼 K방산의 위상을 높일 예정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육군본부 정책실 김성진 방산협력지원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민국 방위사업전이 이제 오는 21일부터 5일간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과거에 비해선 규모가 상당히 커졌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커졌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시회 DX코리아는 육군협회가 주최하고 육군이 지원하는 국제 인정 전시회입니다. 네. 2014년에 시작해 경년제로 진행되면서 올해 5회째를 맞이하여 진화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축소되었던 지난 20년도 행사와 비교할 때 많은 부분 기대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해외 초청국과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과 같은 관계기관에서 초청한 나라들까지 합쳐 약 50개국을 초청해 46개국의 무기구매 의사결정권이 있는 정부 및 군 고위 인사들이 근본 DX코리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또한 학술회의와 세미나 규모는 3배로 야외 장비 전시 규모도 역시 킨텍스의 경우에는 약 28송 등 3배 규모로 확대되면서 관람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기동화력 시범을 2018년에 이어 4년 만에 선보이게 된 것은 강하고 자랑스러운 육군의 모습을 국민들께 선보일 뜻깊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모로 좀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고 또 그 성과는 어떻게 기대하고 계신지요? 예,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아무래도 육군의 현존 가치와 육군 비전을 담고 있는 아미 타이거 체계를 참석자분들께 선보이는 것입니다. 네. 아미 타이거는 기동화, 네트워크와 지능화로 대표되는 기반 전투체계와 워리어 플랫폼, 드론보 전투체계 등을 첨단 과학기술과 접목해 발전시켜 나가는 육군의 전투체계인데요. 기동화력시범과 킨텍스 실내 전시장에 마련된 육군 홍보관에서 아미 타이거 체계를 비롯한 유무인 복합체계를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네. 성과 측면에서 보면 요즘 K방산이라는 말이 새로운 신조어로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지상의 K9 자주포, K2 전차, 공중의 UAV 등 대한민국의 우수한 무기체계를 해외에서 초청한 외국군과 방위산업 관계자 등에게 선보여 4대 방산국가로 성장하려는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네. 네, 국내 방산 기업들의 수출 상담을 위해서 해외 바이어들도 상당 부분 초청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좀 이렇게 현장에서 보는 이런 현장감, 이런 느낌이 또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전시회 지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접촉한 관계기관들을 통해서 보고 들은 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해외 초청 국가들의 국민 의식 속에서 자주국방의 기조는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5회차 10년째 이렇게 DX코리아를 진행해 오시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돼 있을 것 같은데 전시회나 방산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또 자랑할 대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매년 진행되는 행사가 아니라 경연제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육군의 지원 방향을 연속성 있게 발전시키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지금껏 무탈하게 지원해온 데에는 과거 첫 행사부터 방산 전시회를 지원해온 선배 전우들께서 아주 상세한 형태로 관련 자료들을 잘 보존해 주신 부분과 기동화력 시범, 야외 장비 전시, 홍보관 안내 등에 관한 장병들의 강한 자긍심과 군사외교 대표라는 자부심을 크게 작용했습니다. 네. 육군은 짝수연도의 DX코리아뿐만 아니라 홀수연도의 국제항공우주, 즉 아이덱스를 지원하면서 사실상 매년 방위산업 전시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준비하는 과정은 녹록지 않지만 국격 향상과 방산 수출 진행이란 정부 시책을 지원하는 활동인 만큼 구성원들도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자랑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20일 기동화력 시범을 시작으로 21일부터 25일까지 일산 킨텍스 실내 야외 전시장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시회에 우리 장병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쪼록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육군본부 정책실 김성진 방산협력지원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계속해서 9월 19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방부 군인권 개선 추진단이 군검사와 군사경찰 등 각 군의 수사 업무 종사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친 특별 인권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은 수사 과정에서 장병에 대한 인격권 침해를 예방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방부는 이 같은 교육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귀성부대가 지난 13일부터 3일간 주한미군 훈련지원단에서 특전사 최초 한미연합 부사관 역량 강화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양국 간 전투 역량 노하우를 교류하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선 항공기 수중 비상탈출 훈련과 전투 사례 토의 등이 이어졌습니다. 육군 53사단 보급수송 근무대가 지난 14일부터 3일간 시가지 전투 상황과 도시지역 작전과 연계한 전술훈련을 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도시지역 작전의 특성과 도시지역에서의 보급 지원을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투 준비와 부대 증창설 절차식 훈련 등이 이어졌습니다. 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센터가 16일 군 정신건강을 위한 하나의 팀, 하나의 임무를 주제로 2022 군 정신건강 증진 콘퍼런스를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군병원 정신건강센터와 국방헬프콜, 국방연구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차차 맑은 하늘 되찾겠고요. 오늘까지는 후텁지근한 더위를 보이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일본 북쪽 내륙을 따라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풍과 근접한 영남 해안에는 오전부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오늘 낮까지 이들 지역에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35m 안팎의 돌풍이 불겠고요. 그 밖에 해안으로도 초속 25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내리던 비는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에는 다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한편 서쪽 지방은 오늘도 때늦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7도까지 오르면서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내일부터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고요. 늦더위의 기세도 꺾이겠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텐데요.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15도, 대구는 14도로 출발을 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3도, 원주 24도, 대구 23도에 머물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항공 및 해상 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FA-50의 폴란드 수출은 K방산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과 정부의 수출 정책, 방산기업 등 수많은 노력의 결실을 맺은 건데요. 이와 함께 북한의 핵 법제화에 대해 우리 정부는 모든 군사력을 동원한 확장 억제 강화로 답했습니다. 엄중해지는 안보 상황에서 한미 동맹은 굳건해지고 우리 정부의 안보 정책도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K방산의 활약과 한미 동맹의 강화, 더욱 튼튼한 국방의 초석이 되길 바라봅니다. 국방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